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세종대왕 시대를 빼놓을 수 없는 찬란한 황금기로 기억하곤 합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과 함께 빛났던 수많은 인재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깊은 자부심과 경외심을 동시에 안겨주죠. 하지만 만약 그토록 위대한 왕이 직접 발탁하고 애지중지 키워낸 최고의 인재들 사이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치열한 경쟁과 때로는 비극적인 배신까지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시게 될까요? 과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미디어를 통해 접했던 황금기의 모습이 그 시대의 모든 것이었을까요? 그 빛나는 역사 이면에 가려진 인간 군상의 복잡한 드라마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찬란한 영광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인간적인 갈등과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꿈틀거렸던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의 냉혹한 민낯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세종의 빛나는 업적 뒤에 숨겨진 복합적인 진실을 탐험하며 위대한 시대의 그림자를 함께 걷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 나열을 넘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숨결을 느끼고 그들의 고뇌를 함께 나눠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조선 건국 초 아직 채 자리 잡지 못한 나라의 기틀은 불안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새로운 왕조의 기반은 단단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 역시 녹록지 않았죠. 즉위 초 어린 나이였던 세종은 산적한 국정과제 앞에서 밤잠을 설치며 깊은 고뇌에 잠겼을 겁니다. 그는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튼튼한 토양 위에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라의 기둥이 될 점고 유능한 인재들을 찾아내고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당면한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듯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결심한 것이죠. 그리하여 세종은 즉위 2년 만인 1420년에 조선 최고의 학문 연구기관이자 국가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낼 인재 양성소인 집현전을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집현전은 전국 각지에서 엄선된 젊고 총명한 학자들이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일반 관리들과는 다른 특별 휴가가 주어졌고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 책을 읽으며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사가독서 제도까지 마련해 주었죠. 왕실의 도서관에 비치된 귀한 서적들을 마음껏 열람하게 했고 때로는 숙식까지 제공하며 오직 학문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집현전의 현판이 다시 걸리던 날 그곳에 모인 젊은 학자들의 눈빛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밤늦도록 등불을 밝히며 학문에 매진하고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며 열띤 토론을 벌이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식의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올랐을 테죠. 세종대왕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때로는 이들의 스승이자 때로는 격에 없는 동료로서 함께 어울렸습니다. 학자들과 밤새도록 토론하며 그들의 재능을 북돋아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왕과 학자들이 함께 꿈꾸던 이상적인 시대의 서막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고 이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을 겁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향한 세종의 전폭적인 믿음과 지원은 조선이라는 젊은 왕국의 활기찬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며 조선의 눈부신 발전을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집현전은 단순한 학문기관을 넘어 세종의 원대한 비전이 현실이 되는 희망의 상징이었죠. 이처럼 위대한 왕의 깊은 꿈과 젊은 인재들의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황금빛 기운이 조선 전체를 감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능이 꽃피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 그리고 왕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이제 이들은 조선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들을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집현전이라는 지식의 요람에서 피어난 학자들의 열정은 곧 눈부신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의 깊은 믿음과 전폭적인 지원 아래 조선의 역사는 그야말로 혁신과 창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학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며 오직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인류 문명사의 길이 빛날 위대한 유산, 훈민정음입니다.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겪는 고통을 헤아리던 왕의 마음과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워 연구에 몰두했던 학자들의 지혜가 한데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단순히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과학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실용적인 지식 또한 끊임없이 연구되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혼천에 자경루 같은 기발한 발명품들이 속속들이 탄생하며 조선의 기술력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업적은 세종의 원대한 비전과 지편전 학자들의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선이라는 젊은 왕국은 그렇게 인재들의 재능을 바탕으로 찬란한 황금기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빛나는 성과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능력 위주의 인재 등용을 통해 최고의 인재들을 모았지만 이는 동시에 치열한 경쟁의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았죠. 모두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에 그들 사이에서는 학문적 성취를 향한 건강한 경쟁을 넘어 미묘한 신경전과 시기심마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얻고 더 높은 관직에 오르려는 인간 본연의 욕망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학자 중에서도 유독 세종의 깊은 신임을 받으며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서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신숙주나 정인지 같은 인물들이었죠. 이들이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승승장구할 때 다른 학자들의 시선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표정 속에는 존경과 부러움, 그리고 혹시 모를 시샘과 긴장감이 복합적으로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지편전은 분명 지식의 산실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역학관계가 숨쉬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은 때로는 동료로서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경쟁자로서 서로를 견제하며 각자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누가 왕의 옆자리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누가 더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었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인재들의 재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그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미묘한 갈등의 씨앗 또한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그들의 열정은 때로는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는 이처럼 인간적인 욕망과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세종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인재들의 세계는 점차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의 경쟁은 단순한 학문적 발전만을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역사는 이들의 엇갈린 운명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의 시대는 분명 찬란한 업적의 연속이었죠. 그 중심에는 늘 지편전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깊은 신뢰와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이들은 조선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하나둘씩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세종은 각자의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갔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죠.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과업을 생각해보세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밤낮없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끝에 마침내 우리 고유의 문자인 훈민정음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죠. 수많은 학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시계와 물시계, 그리고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이와 가내 등 조선의 과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편전 학자들의 깊이 있는 탐구와 끊임없는 실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들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글만 읽는 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식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구현해내는 진정한 실천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들이 차례로 세상에 공개될 때마다 집현전 내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자부심과 활기가 넘쳐 흘렀을 겁니다. 자신들이 왕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는 긍지,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연대감이 그들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동시에 세종대왕이 직접 설계한 이 능력주의 시스템은 또 다른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인 만큼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치열한 학문적 경쟁과 함께 보이지 않는 정치적 신경전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왕의 총애를 더 많이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겁니다. 학문적 토론이 때로는 날카로운 논쟁으로 번지고 의견 대립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어지는 일도 있었겠죠. 세종대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신숙주나 정인지 같은 인물들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뛰어난 재능과 성과는 분명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지만 동시에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학자들의 시선 속에는 존경뿐만 아니라 어쩌면 작은 시기심이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도 저들처럼 왕의 옆자리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을 테니까요. 세종은 분명 인재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독려했지만 그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이러한 미묘한 갈등의 씨앗 또한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는 이처럼 인간적인 욕망과 경쟁,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세종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인재들의 세계는 점차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의 경쟁은 단순한 학문적 발전만을 가져왔을까요? 아니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역사는 이들의 엇갈린 운명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이 현실의 냉혹한 권력투쟁 앞에서 어떤 비극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세종대왕의 그 위대한 꿈은 과연 현실 속에서 온전히 꼽힐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는 후자의 길을 걸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인재들이 각자의 이상과 욕망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이제 그 참혹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재위하신 기간 동안 조선은 눈부신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태평성대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흐르는 법이죠. 병석에 누우신 세종의 건강이 위태로워지고 뒤를 이을 문종마저 병약한 몸으로 제2년 만에 승하하시면서 왕실에는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아직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 빈약한 왕권은 마치 거친 파도 앞에 작은 배와 같았을 겁니다. 이때부터 세종대왕이 직접 심고 가꾼 인재들의 이상적인 세계는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갑니다. 한때 학문적 토론과 국가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던 동료들은 이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왕의 옆에서 학문적 성과를 다투던 경쟁은 이제 생존과 권력을 위한 피 튀기는 투쟁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의 등장은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왕위 계승에 대한 노골적인 야심을 드러내며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453년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의 주요 보좌 세력을 기습적으로 제거하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밤새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한때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집현전에서 미래를 논하던 학자들은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죠. 과연 그들은 누구의 편에 서야 했을까요? 자신을 길러준 왕의 뜻을 이어 어린 단종을 지켜야 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권력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했을까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세종대왕의 인재들은 극명하게 엇갈린 길을 걷습니다. 신숙주와 정인지 같은 인물들은 수양대군 편에 서서
정난 공신이 되어 새로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 조선의 안정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젊은 지편전 학자들은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의 보기를 꾀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충절을 지키려 했지만 그들의 거사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한때 같은 스승 아래에서 학문을 익히고 같은 꿈을 꾸었던 동료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피로 물든 궁궐의 바닥에 쓰러져가는 참혹한 현실. 세종대왕이 그토록 이상적으로 꿈꾸었던 인재들의 세계는 이처럼 권력의 냉혹한 속성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왕이 직접 심고 가꾼 나무들이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꺾는 비극적인 광경은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세종의 이상이 현실의 냉혹한 권력투쟁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황금기 이면에 숨겨진 인간 드라마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세종대왕의 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까요? 혹은 어떤 형태로든 후대에 계승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깊은 침묵에 잠기게 될 겁니다. 세종대왕의 원대했던 이상과 그가 꿈꿨던 평화로운 세상은 현실의 냉혹한 정치적 경랑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듯 보였죠. 그가 그토록 아끼고 키워냈던 인재들이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피로 얼룩진 궁궐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은 이대한 황금기 이면에 드리워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죠. 하지만 과연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일까요? 역사는 결코 한순간의 비극으로 모든 것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인재의 나라는 비록 정치적 이상향은 무너졌을지언정 그가 뿌린 학문과 기술의 씨앗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조선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문자 생활을 혁신했고 장영실을 비롯한 과학자들이 이룩한 천문기기나 물시계 같은 발명품들은 후대에도 꾸준히 계승되고 발전했죠. 농업기술 발전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했고 의학 지식 체계화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지편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세종의 비전 아래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꽃피웠던 인재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결실이었습니다. 정치적 비극 속에서도 그들이 남긴 지식의 유산은 마치 깊은 강물처럼 묵묵히 흘러 다음 시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꿈은 단순히 한 시대의 정치적 이상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고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근원적인 노력이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물들은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조선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폭풍우의 가지를 잃을지언정 깊게 뿌리내린 줄기는 다음 해에 새싹을 틔우듯 말이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세종대왕의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남긴 빛과 그림자를 종합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주의적인 비전과 능력주의 시스템이 낳은 눈부신 성과들,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의 냉혹한 속성이 빚어낸 비극 말이죠. 결국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더라도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는 늘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세종대왕 시대에 빛나는 황금기 이면에는 이처럼 치열한 인간 드라마와 비극적인 그림자가 항상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비단 조선시대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조직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키우고 관리하며 그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현명하게 조율하는 리더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이 단순히 한 시대의 영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적인 번민과 궁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품고 있었음을 되새겨보면 진정한 황금기란 무엇인지 그 시대를 살아간 인간 군상의 복합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인간의 재능과 야망,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이 영원한 질문은 다음 이야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던져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던 세종시대의 서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은 시대를 넘어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듯합니다. 과연 진정한 황금기란 무엇이었을까요? 그 눈부신 업적 이면에 숨겨진 인간군상의 복합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의 원대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분명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젖힌 위대한 비전이었죠. 집현전을 통해 전국 각지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들었고 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학문과 기술의 꽃을 피웠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같은 기념비적인 업적들은 바로 이상적인 시스템이 낳은 결실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의 마음과 최고의 지성이 만나 이룩한 인류사적 성취였죠.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한 면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종이 심혈을 기울여 키워낸 그 인재들 사이에서 재능의 격돌과 함께 미묘한 시기심, 권력을 향한 은밀한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주의 시스템은 탁월한 성과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을 부추겼고 때로는 동료를 견제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했죠. 왕의 총애를 받는 특정 인물에게 향하는 다른 이들의 복잡한 시선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다가올 비극의 작은 그림자를 엿볼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드리워진 작은 잔물결처럼 평화로운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갈등의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종의 말년, 혹은 그가 승하한 이후 예측할 수 없는 권력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왕권 계승을 둘러싼 전국 혼란은 세종이 직접 키워낸 인재들 간의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계유정난과 같은 사건은 세종의 이상이 현실의 냉혹한 권력 투쟁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한때 한뜻으로 조선의 미래를 꿈꾸며 밤늦도록 학문에 매진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배신과 숙청의 비극을 맞이하는 참혹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은 고뇌와 야망, 그리고 생존 본능이 뒤섞인 인간 본연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이 결국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권력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결말은 세종의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실패했음을 의미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역사의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세종시대의 눈부신 업적들은 비록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을지라도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후대의 길이 남을 문화유산으로 계승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상징으로 살아 숨쉬고 있으며 과학기술 발전은 후대에도 꾸준히 이어져 우리 삶의 풍요로움에 기여했죠. 세종의 이상은 인간적인 한계와 권력의 비정함 속에서도 그 본연의 가치와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결국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전해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더라도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이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는 늘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진실 말이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을 넘어 그들 사이의 미묘한 경쟁과 갈등, 그리고 인간적인 한계까지도 깊이 통찰하며 현명하게 조율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위대한 황금기 이면에는 늘 치열한 인간 드라마와 비극적인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것.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조직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황금기란 무엇인지, 그 시대를 살아간 인간 군상의 복합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기는 것이죠. 진정한 황금기란 무엇인지, 그 시대를 살아간 인간 군상의 복합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기는 것이죠. 세종대왕의 원대한 꿈과 이상으로 시작되었던 찬란한 인재 양성 프로젝트는 그 빛나는 성과만큼이나 짙은 그림자를 들이운 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왕이 직접 발탁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최고의 인재들이 결국 권력이라는 경랑 속에서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순간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죠. 지편전에서 함께 학문을 논하며 미래를 꿈꾸었던 동료들이 한순간에 정적이 되어 피바람 부는 궁궐에서 서로를 숙청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세종대왕이 그토록 아끼고 신뢰했던 인물들이 인간 본연의 욕망과 권력의 냉혹함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계유정난과 같은 사건들은 세종의 이상주의적 인재 양성 시스템이 겪었던 가장 큰 시험대이자 동시에 인간사의 비극적인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제도를 갖추었다 한들 결국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인간의 재능과 야망,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질투와 배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늘 존재했던 복합적인 감정들이 아닐까요? 세종대왕의 시대는 위대한 업적의 황금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치열한 인간 드라마와 비극적인 그림자가 항상 공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단순히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와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까지도 깊이 통찰하며 현명하게 조율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의 업적은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조선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되어 후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과학기구들은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편찬했던 수많은 서적들은 조선의 학문과 문화를 꽃피우는 토대가 되었죠. 비록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운명은 비극적이었을지라도 세종의 정신과 그가 심었던 지식의 씨앗은 면면이 계승되어 조선의 찬란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역사 기록 속에 남겨진 인물들의 복잡한 평가와 후세의 시선을 통해 그 시대를 다시금 돌아보며 깊은 성찰에 잠기곤 합니다. 어쩌면 세종의 업적을 기리는 공간 앞에서 과거의 영광과 비극을 동시에 떠올리는 현대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연의 질문들을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종의 인재 양성 스토리는 단순히 조선시대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조직과 사회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고 또 그들 사이의 미묘한 경쟁과 갈등을 현명하게 조율해야 하는 리더들에게도 깊은 통찰과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재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능과 함께 커지는 야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리더십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를 말이죠.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번민과 궁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되새기며 우리는 진정한 황금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간 인간 군상의 복합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안겨주는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